자, 13번 죽음 볼게요. 13번 죽음은 또 아까 이제 12번 행맨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묶은 거 자기가 스스로 묶은 발목을 안 끊어내고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면 13번으로 가지 21번 월드로 내가 이 모든 거를 완성시킨다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이 하지 말라는 거 또 하거든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단계로 옵니다. 자, 1 더하기 3은 뭐였냐면 4였어요. 4번 뭐죠? 황제죠. 지금 이 카드에서 황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쵸? 바닥에 있고, 왕관은 또 어디 있나요? 왕관. 음, 옆에 떨어져 있죠. 이게 황제가 누워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왕관이 저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왕권이 아예 몰락이 되어 있어요. 황제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황제가 교환권을 뺏으면서 막 떳떳하게 올라간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누가 나처럼 내 자리를 위협해가지고 뺏어갈까 봐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엄청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의 지나친 욕심들이 화가 돼서 이제 13번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음. 그 제우스의 아들 3명 중에서 지금 이 13번 죽음, 13번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는 게, 왜 올림푸스 신은 12명이잖아요. 근데 13번이 이제 하데스거든요. 이제 지하 세계의 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13번째 신이 이제 하데스거든요. 그래서 신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약간 뭐 이런 썰이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제 13번 금요일 밤 뭐 이렇게 하잖아요. 13이 그렇게 좀 좋은 숫자처럼 응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데- 이제는 카드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움직이는 방향, 속도감, 컬러 이런 거 다 보이셔야 돼요. 사실은. 일단 검정색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또 카드를 볼 때 비율 이런 거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교황 볼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비율 얼마만큼 크게 그려져 있고 얼마만큼 작게 그려져 있는지 이런 것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신 저분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림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3분의, 이 뭐야, 3분의 2 이상 요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진짜, 이 교황 카드에서도 교황이, 4분의 3이었나? 그 정도 그려져 있었고, 사제가 요만큼 그려져 있어서, 진짜 내가 말하는 거에서 수직적으로 내려 꼽는 가불관계인 약간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진짜 이게 교황이 진짜 요렇게 콩알딱지만한 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 아무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지금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갈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도 크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도 크게 보셔야 되고, 색깔도 보셔야 된다. 이게 크게 아우, 죽음이 더 크네. 그냥 저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저 뒤에 태양이 뜨고 있는데 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저 길은 진짜 지름길이에요. 저 길로 가면 너무나 편안해져요. 근데 저 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 상담. 궁금하죠? 이 카드로 말이 많아요. 진짜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그 논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논란인지 먼저 말씀드려야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데, 재회가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면 끝은 아닌 것 같고, 이별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화해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키워드만 외워서 그래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탄생이 있다. 요거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아니, 죽음이 있으면 탄생이 있다고 해서 이 관계가 진짜 극단적으로 이제 끝에 왔는데 재회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좀 토론을 해보고 싶네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모든 상황이, 이별도 맞아요. 모든 상황이 끝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끝이 나고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스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재회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 헤어지고 내 마음이 편해졌다. 새로운 시작. 헤어지고 뭔가, 어,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새 삶을 약간 새로운 어떤 루틴이 생겼다. 아니면 지금 연인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을 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빚이 있었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에서 겨우 0으로 돌려놨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뭔가 한 요 정도일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려면 재회나 아니면 돈을 번다라는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또 행복한 사건이 아니고요. 내가 힘들었던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고, 안정이 되고, 일단,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아유, 이제 또 시작이지 뭐. 약간 요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종결의 의미는 맞다. 죽음이 있으면 탄생도 있듯이 이제 이 상황을 끝내고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한다. 요게 포인트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저 뒤에 있는 태양의 길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끊어내야 시작도 할 수 있어요. 빚이 마이너스 막 1억이고 2억이고 3억인데, 이거를 끊어내야 내가 새로운 세상 시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으로 만들어야지, 그쵸?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는 시기면 진짜 엄청 힘들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개념 사실은 있어요.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어디가 진짜 너무 아프다. 아니면 그 좀 암같이 좀 안 좋은 병에 걸렸다. 약간 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데스카드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려면 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이 이제 겨우 숨쉴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바뀐 상황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볼게요. 끝은 맞아요. 끝은 맞아요. 끝은 맞는데 이제 2번 보시면 기존 관계가 이제 연인이 끝나고 결혼을 한다.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을 맞이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원더에 저의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이제 데스 파트에 몇 페이지냐면 128페이지가 있는데 어,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제가 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실 정말 다 틀렸던 상담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지? 오픈하고 한 2년 됐나? 2년, 1년, 2년 됐는데 지인이 물어본 거예요. 다 지인 상담이었어요, 심지어. 심지어 그렇댔는데, 아니, 연애운을 물었는데, 월별 운세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 원대 고해성사에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아니,
기억도 안 나. 이제, 정확하게 보면, 뭐,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중간쯤에 데스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때부터 눈치를 좀 챘었어야 했는데, 야, 너 한 몇 개월 뒤에 좀 조심해야겠다. 어? 이랬거든요.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달에 쌍둥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카드가, 아니, 데스카드가 나왔는데 이 관계를 정리하고 너네들 결혼할 것 같다라고 맞춘 2년 차가 있을까 나는 좀 생각이 들거든. 약간 내 합리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고해성사도 보면 지금 현재 여자친구랑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데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둘이 성격이 안 맞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운을 봤을 때 데스가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어느 누가 이 데스를 좋게 해석하겠냐.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합리화해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두 분이 서울 생활 청산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셨어. 너무 다른 환경으로 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보니까 또 어렵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180도 전환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최대의 실수의 상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월드카드가 나왔으면 좀 조금 뭔가 좀, 내가 좀 접근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제 데스카드라서, 진짜, 아, 데스카드가 나와서 이제 부산으로 가실 거예요. 라고 내가 그거를 다른 데 이사 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는 접근하기가 힘든 짬이었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에 보면 힘들죠. 부도 파산 부도 이제 파산 이렇게 됐는데 이제 파산을 했고 아니면 뭐 신용을 회복 중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그 기간에 데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그 채무 기간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 갚아나가는 시기 그게 끝나가지고 이제 0이 제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은 장의사, 뭐, 이렇게 거의 죽음이나 끝을 다루는 직업들, 그다음에 뭐 경매, 면책, 파산 이런 걸 집행하는 사람들, 상조회사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여행을 보면은 이동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사실은 이때는 이것도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정의카드에서도 이제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아니, 이 죽음의 사신이 가는 방향이 살러 갑니까? 죽으러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장에서 싸우러 가서 승패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심지어 죽음의 사신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뭐 좋은 이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타이밍, 뭐 옮기는 타이밍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여러분 이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사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꼭 그거는 이사할 타이밍에 물어봐요. 어차피 방을 빼줘야 되는 타이밍이고, 어차피 지금 만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뭐, 다른 고객님은 이미 나간다라고 집을 뺀다고 얘기하고,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상하게 보면, 어차피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에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 이사 운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데스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움직이고 집을 보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집터 말인데요. 이사에서 집터. 어, 이거는 그냥, 그냥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갈 집이 지금 A 집이 있고 B 집이 있고 C 집이 있는데, C 매물이 있는데, A 매물, B 매물, C 매물이 있는데, 뭐 B 매물이 이제 데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랑 터가 안 맞는 집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운을 물었을 때 혹시 받은 매물이 있나요? 예, 있어요. 있으면 A, B, C, D 지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생각하고 A, B, C를 뽑아요. 뽑았는데 B가 데스가 나왔는데요. B 빼고는 다 괜찮아요. 이사하세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금전. 아우, 말해 뭐래. 손실이 크다. 존버가 의미가 없다. 탈탈탈 털어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익을 봤으면 그냥 거기에서 딱 정리를 하시고, 손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하긴, 마이너스 됐는데, 지금 여기서 더 버텨봤자 더 마이너스겠지만, 어떻게 빼야죠. 뭐, 정리해야죠. 손절 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중이다 하더라도, 이제 뭐 빼야죠. 이 시기는 그렇게 금전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문서계약 매매. 이 카드도 이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계약을. 매매 협상 이런 거 다 중단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협상합시다. 이게 또 어렵고요.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가셔야 돼요. 차라리. 아니면 아예 그런 하지를 말든가. 성사되어도 의미가 없기도 하겠고. 문서계약 매매 안 좋습니다. 쉽죠? 데스는. 그리고 또 학업은 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분야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겠고요. 진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랑 맥락이 비슷하죠? 어. 마음은 이제 끝났는데, 이별인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데스카드가 나오면 왜 데스인데 집착이 나와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별이기 때문에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카드예요. 이 카드는. 어, 이별을 왜 받아들이기가 힘든 카드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파산 얘기했잖아요. A 회사의 파산. 내가 빚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30년 동안 손칼국수를 했는데 진짜 여러 단골도 있고 진짜 여기서 터도 잘 잡았고 돈을 많이 벌어준 집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빚이 생겼는데 이거를 내가 접어야 된다니 어떤 내가 그 자부심이 있었고 이거 가게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거를 접어야 한다니 그냥 또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대충 또 칼국수 몇 그릇 팔면 이거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행맨이잖아요. 근데 그래 끝났어 파산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이게 데스에서 맞닥뜨렸을 땐 나오는 그런 감정이라고요. 이해가셨죠? 응. 이제 좀 또 억지로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칼국수 몇 그릇 더 팔아야지. 약간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우울증, 골수질환, 원기 악화, 큰 질환, 갑작스러운 죽음. 요거는 좀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도, 어떤 임상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는 못했고요. 가족력, 나올 수도 있고요. 심장마비, 암, 불치병,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카드는 논란이 많았고요. 근데 지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아니, 관계운을 봤는데 데스를 봤는데, 결혼하겠다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데스가 헷갈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데스가. 간단하면서도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서, 원래 또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카드가 어렵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주변 카드들을 보고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약간 좀, 틀렸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데스카드가 나오면 진짜 안 읽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데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번 더 뽑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장 더 뽑아보던 보조 카드를 써보던 그래서 확실하게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그 헷갈린다 하더라도 제가 터득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네, 이거는 이건데, 두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스카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면 간단히 받고 진짜 1시 전에 자겠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스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